안녕하세요. 벌써 3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네요. 오늘 이번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커리큘럼. 교육 내용이 되겠죠. 내용.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하고 왜 가르칠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큰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의 체계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요. 교육 교과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어떤 그 흐름을 살펴보면 1920년대, 1920년 이전에는 전통적 교과 중심이었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고 20년에서 50년까지는 진보 교육 사상의 기초를 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인간은 경험함으로써 어떤 지식을 얻어나간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70년대까지를 살펴보면 이때는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어요.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교육 사조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인간성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잠재적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성 회복, 친화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가 되었고, 현대 와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으로 특징 지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흐름의 사조는 교과 중심에서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다시 핵심 역량, 글로벌 사회에서 적응해야 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이해인데요. 교육과정 이해. 자,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교육과정의 기본 질문,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어떤 교과,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라는 기본 질문이 있을 거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세 가지 요소와의 그 관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어떤 교과 학문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결정 요소가 있는데요. 사회, 요즘 시대,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일까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 AI 코딩도 얘기를 많이 하죠. 글로벌화 세계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코딩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협업 능력도 갖춰야 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도 물론 있어야 될 거고 다양한 어떤 사회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개인을 교육하고 이러한 개인은 다시 사회에 기여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게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은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배움을 한번 보죠. 배움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선생님이 되고, 또 대학원을 들어가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그리고 자기가 취업했다 하더라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스포츠를 배우거나, 다양한 배움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의도적인 교육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교육이라는 개념은, 자,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현상. 학교는 무엇인가요? 학교는 사회가 기업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 것처럼 학교도 교육기관인 거죠.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 교육,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현상이라고 교육을 지칭할 수 있다면, 학교라는 곳은 사회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러한 그 기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기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찾아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배움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수단일 수 있겠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찾고 잠재력을 높여주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이렇게 수없이 계획하고 묻고 답하고 실천하고 라고 해서 어떤 교육의 성과를 내고,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걸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잠재력을 늘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성과를 내고,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개념을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교육과정은 또 학습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습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또 우리가 삶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 교과들이 있죠. 의대 계열을 따져보면 의대, 법대, 경영대, 경영학과, 간호대, 사범대, 공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예술체육대학, 이 모든 것들, 모든 계열, 모든 대학들은 개인의 삶과 연계된다는 거죠. 즉, 가르치고 배우는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이 개인의 적성과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핵심적인 과제를, 학교의 핵심적인 과제, 학교의 핵심적인 교육 과정, 삶과 연계되는 교육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의 그
이 학교 교육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의대, 법대, 사대 또는 공대, 예술체육대학 이 모든 것들은 이 교육 과정들은 삶과 연계되는, 바로 삶과 연계되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교육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즉 교과이고 내용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육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교육과정은 학교 밖에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교육청의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학교 교육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학교 밖에 있는 큰 단위의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이 있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교육과정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배우는가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텐데,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질문은 학교나 어떤 선생님이나 학습자가 만나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학습자의 더 나은 삶과 배움을 열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라는 개념입니다. 교육과정은. 여기서 교수자와 이 표를 한번 보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이 개념은 교육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육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철학. 왜 그것을 가르치지? 왜 그걸 가르쳐 배우지? 자,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어떤 내용, 교과 내용, 이건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 커리큘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교수 모형으로,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 심리, 어떠한 교수 학습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수 학습이라는 개념이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가는 교육 평가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쳤으면 평가를 할 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가라는 개념, 이것은 평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 자, 교수자는 이러한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선생님이나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늘 고민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교육한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러한 교과 내용 외에 역사, 풍토, 어떤 상식 이러한 내용들도 아울러서 교육하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교육 활동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 또 교육 과정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가, 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 학에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그 개조, 비판적 이해를 통해서 미래 교육, 창의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미래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교육 과정 학은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 교육 과정, 교수 학습 방법, 교육 평가, 이러한 것들을 비판적인 이해를 통해서 미래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간다라는 게 교육 과정 학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딱딱한데 제가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우리 학생들 많이 답답하기도 할 것 같은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배우는 교과 내용,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존 두이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사회 또 개인, 교과 이 세 가지를 교육과정의 결정 세 가지 요소라고 지었어요.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회, 개인, 학문, 교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사회를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 이 교육과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 교육과정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사회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을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학교에서 교육해서 이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과정, 그러한 사회 요구, 이러한 사회 요구 사항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개인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유용성,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요구하는 내용,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과 내용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요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과정 결정 요소 중에서. 그래서 학교 교육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게 학교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은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요소 사회 요소에 해당되는 교육 과정의 종류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종류는 사회 요소로서의 그 교육 과정 모형의 종류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해 가는 생활 적응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직업 준비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협력 여러 교과가 통합되어서 구성하는 중핵 중심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여러 교과가 통합해서 가장 중요한 교과를 중심으로 여러 과목이 통합 구성하는 중핵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으로 기를 수 있는 사회 개조 교육 과정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교육 과정은 생활 적응 교육 과정, 직업 준비 교육 과정, 중핵 교육 과정, 사회 개조 교육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인으로 학습자 개인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개인을 통해서 개인을 소질을 개발해 주는 거겠죠. 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게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들의 요구, 이 학생들의 개인의 요구하고 진로를 만족시켜 주는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해요. 만족시켜 주는 교육이어야 된다. 개인이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테고 다양한 개인에 맞는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해 나갈 때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 교육이어야 되고 이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학습자 중심이어야 되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그 아이에 맞는 교육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학습자 개인과 관련되는 교육 과정의 모형, 교육 과정의 종류로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또 인간 중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주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구성주의 교육 과정. 이 세 가지 교육 과정이 개인과 관련되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다음은 제일 중요한 교과 내용이죠. 교육 과정에서 물론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현대 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교육 과정이 그래도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 학문 이 세 가지 결정 요소 중에서 교과 학문 분야는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자체가 커리큘럼이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는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 교과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될까요? 포괄성이 있어야 되겠죠. 포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괄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논리 정연해야 되고 논리 정연해야 교과의 내용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죠. 우리 교과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보면 현재 중등학교의 교과 학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은미체 플러스 선택 교과가 있어요. 선택 교과는 컴퓨터가 있을 거고 환경이 있을 거고 보건이 있을 거고 제2 외국어가 있겠죠. 이러한 교과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교과 영역은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 정연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 교과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교과 학문과 관련되는 이 요소의 교육 과정은 어떤 교육 과정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있겠죠. 전통적인 192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교과 중심은 20년대까지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성과 지향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성과 지향 교육 과정이 있어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성과 지향 교육 과정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사회 요구가 있어야 사회 요구에 맞는 교육 과정이어야 되고, 개인에 맞는 다양한 개인에 맞는 이 개인의 소질을 개발해주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어야 되고, 교육 과정의 핵심인 교과의 어떤 특성은 포괄성, 정확성, 논리 정연성을 갖춘 교육 과정, 그러한 교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 개인,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이런 교육 과정, 이 세 가지 결정 요소를 알아보았는데요. 20세기 이전에는 교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20세기 이후에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에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죠. 6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회, 개인, 교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요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을 교육해서 이 개인이 사회에 또 기여하고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있겠죠. 교육과정은 넓게는 교육, 세 요소의 관계는 넓게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교육과 교육과정. 학습자는 교육의 주 대상이겠죠. 학습자는 교육의 주 대상이고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 욕구하고 관련돼요. 개인이 삶과 연계되는 소질을 개발해서 자아 실현해가는 그게 또 사회생활이 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이같이 개인 학습자는 인지적인 영역도 갖춰야 되고 심동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움직임, 동적인 영역, 정의적인 태도, 감성, 인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죠. 개인은 이 사회성도 갖춰야 되고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개인이 사회의 집단 구성원으로 가족 성원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떤 자기 직업인으로 정치적인 시민으로 일상생활인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세계 국가 어떤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러한 것들을 관계 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큰 틀에서 일반적인 목표가 있을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 목표들이 있겠죠. 국어, 영어, 사회, 수학, 예체능, 또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 목표를 통해서 이러한 세 요소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을 교육시켜서 이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형태로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이 세 요소, 이 각 교과의 가치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는 하지만 교과의 가치가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어떤 핵심 요소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건 올바른 인간, 올바른 사회인, 어떤 학습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잘 길러내느냐 이 교육 과정이 그런 올바른 인간, 올바른 사람으로 잘 양성해 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교육과정의 어떤 이 세 가지 요소, 뒤가 얘기한 사회, 개인, 어떤 교과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을 교육해서 그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올바른 인간으로 기르는 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정의를 한번 교과서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의 정의, 곽병선이라는 학자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습자에게 교육적 성취를 의도해서 학교 교육을 재구성한 모든 수준의 계획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학습자에게 의도적으로 교육해서 의도적인 어떤 다양한 내용을 교육해서 올바른 사회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재구성한 모든 수준의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교육 성취를 의도해서 학교 교육을 재구성한 모든 수준의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교육과정에 우리가 교육과정의 어떤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인데 프로세스를 보면 물론 계획하겠죠. 학교 교육을 계획하고 또 교육 내용을 실천해 가고 또 결과가 있겠죠. 평가. 이러한 과정 단계로 교육과정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교육과정에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어는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식적,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즉 정상적인 교과 내용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1년에 계획을 하죠. 어떤 교과로, 어떠한 시간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도적이고 분명한 공식적인, 가시적인 교육과정을 이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잠재적 교육과정. 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태도, 선생님이 옷을 보고 우리 선생님 정말 멋있어.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선생님처럼 예쁜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행동 양식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교사와 동일시 개념. 나는 교사를 존경하고 이 사회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회 선생님처럼 나는 돼야지, 이 체육 선생님처럼 돼야지 라는 동일시 개념,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태도도 배우고 말투도 배우고 패션 감각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은 영은 널이라고 하죠. 널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비어 있다는 거죠.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지식이에요.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북한 사회를 한번 볼까요? 북한 사회는 민주주의를 적대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시장 경제도 물론 마찬가지 가르치지 않죠. 이러한 것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아예 이 내용은 빼서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영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아이즈너라는 학자가 영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즈너는 영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명할 때, 이 영교육과정도 새롭게 연구하고 조명할 때 이 표면적 교육과정도 풍성해진다라고 강조했어요. 아이즈너는 이 영교육과정,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지식들을 연구할 때 공식적 표면적 교육과정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 학자가 아이즈너예요. 이러한 교육과정은 공식적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 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모든 수업, 모든 교육 정규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학교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가치라든가 태도, 행동 양식.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교육과정의 구분인데요. 교육과정의 구분, 존립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교육청 단위의 지방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국가 단위의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 또 세계 교육과정이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 전통이 있겠죠. 전통적, 그 학교를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 외국어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실업계, 일반계. 학교 교육과정이 있겠죠. 또 학교장 교육 철학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시내 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 4C를 강조하고 있어요. 4C.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교장 교육 철학도 중요한데, 학교장 교육 철학, 우리 학교는 이 4C, 커뮤니케이션, 크리티컬 싱킹,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창의성, 이러한 것을 위해서 디베이트 교육도 하고, 찬반 토론 교육이죠. 그 다음에 코딩 교육도 하고, 스포츠 교육도 하고, 또 예체능 악기 교육도 하고, 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4C를 길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학교장의 교육 철학이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 교육 과정에는 교사, 교수, 컨설턴트들의 어떤 다양한 나름대로의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지방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도 있겠죠. 지방교육과정,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 자, 요즘에 진보 교육청들이 혁신학교를 강조하고 있죠. 혁신학교.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참학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학력. 참학력은 뭐냐면 지식, 배움으로 삶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지식이 곧 삶이다. 배움이 곧 삶과 연계되는 배움일 때 진정한 참학력이다 라는 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혁신교육에 내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강원도, 광주, 나름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을 지방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국가교육과정은 국가 단위에서 만든 교육과정이겠죠. 자국의 어떤 역사라든가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에센셜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은 모든 국민들이 형평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균등하게 형평성, 보편성, 어떤 기회에 균등하게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까지 교육을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에는 초, 중등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대학 교육과정이 있겠죠.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죠. 의무교육과정.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뭐 고등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다양한 전문 심화교육과정으로 나눠주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각 모든 계열별 과로 나눠지죠. 이러한 국가교육과정. 세계교육과정도 있는데, 국가 경계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 어떤 지식과 가치, 행동 양식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인데,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들어봤죠. 세계 시민 교육. 캐나다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캐나다의
중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자기 학교는 세계 시민 교육을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라고 그래요. 세계 시민 교육. 세계 글로벌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 두이도 지식이란, 배움이란, 교육이란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고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일 때, 진정한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지식일 때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두이도. 즉, 이 교육이란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지식일 때 진정한 학문이고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세계 교육과정, 국가 경계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어떤 지식이나 가치나 행동 양식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세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국가 단위 국민의 어떤 교육 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균등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서 형평성, 보편성 어느 정도 교육을 갖출 수 있도록 의무교육, 초중 의무교육, 고등학교 교육, 그다음에 대학 교육을 만들어 놓는 국가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교육청마다의 특색을 가진 지방 교육 과정이 있을 거고, 학교 나름의, 교사 나름의, 학교장 교육 철학 나름의 학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계 고등학교, 초, 중 고등학교 중에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농생명 고등학교, 이러한 학교마다의 학교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 과정을 존립 수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요. 다음은 구성 영역에 따라서 또 교육 과정을 나눠볼 수 있어요. 구성 영역. 교육 과정 총론이 있겠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학교 교육 과정은 전체적인 목표, 어떠한 교과로 어떠한 전체적인 교육 목표를 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교육 총론이 있을 거고, 교육 총론에는 앞 차시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미래 핵심 역량 6가지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도 모든 교과에서 이런 미래 핵심 역량을 총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6가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6가지. 자, 자기주도, 학습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창의성을 갖춘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성을 갖춘 역량,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을 갖춘 핵심 역량 6가지를 총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형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교과 교육과정이 있겠죠. 교과의 어떤 성격이 있을 거고, 교과의 어떤 목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되고, 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과의 성격이 있을 거고, 교과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교과의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고, 어떤 평가로, 어떤 성과, 어떤 평가로 교육해야 되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형식적 교육과정. 준형식 교육과정도 있는데, 준형식 교육과정은 교과 외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교과 외, 즉 특별활동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고 하죠. 창체, 자동 진봉이죠. 자율활동, 자동, 동아리활동, 자동, 진로 적성, 봉사활동, 자동 진봉이라고 하는데, 교과 외,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이러한 것들을 준형식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영역에 따라서는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준영식 교육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 이 표에서 한번 보면 각 교과마다 이 초등학교는 공통 필수 과목이죠. 모든 것들이. 모든 과목이 공통 필수예요. 즉 초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 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씁니다. 국정교과서는 나라에서 만드는 교육과정, 나라에서 책을 만드는 교육과정. 중학교는 그러면 중학교는 공통 필수예요. 국영수 4과까지는 공통 필수. 그렇지만 실업 과목, 기술과정, 그 다음에 예체능 이런 것들은 선택이에요. 선택, 필수 선택. 선택이지만 필수로 해야 돼요. 이 선택 교과 또 중학교에 있는데 컴퓨터, 한문, 제2국어, 보건 이러한 과목은 택 1을 해야 돼요. 한 과목을 선택해서 학교에서 교육해야 돼요. 고등학교는 전문교과, 심화 전문교과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물론 보통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교과도 있고 또 전문 심화 교과도 있어요. 심화 선택 교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 중, 고 학교 급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그럼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까?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에서 개발하기도 하고 또 학교 단위에서 개발해서 학교 단위 교육과정도 적용하기도 하는데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로 교수, 그 다음에 현장 교사 어떤 TF팀을 꾸려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개발할 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는데 타일러 모형이 대표적이죠. 타일러라는 학자가 교육과정 모형을 얘기했는데 교육과정 모형 할 때는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선정. 교육 경험은 교과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교과 내용. 교과. 그 다음에 결과, 평가. 이 세 단계에 거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타일러가 얘기한 타일러 모형이죠. 목표를 설정했으면 교과 내용을 조직하고 선정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을 했으면 이 평가 단계에 거쳐서 이 교육 과정을 또 다른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정으로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이 교육 과정은 그 내용은 또 유지시켜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구 분석과 교육 목표 설정인데요. 요구 분석은 개인, 교수자, 학습자, 교육 과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사회, 그 다음에 개인, 교과 이 세 가지. 이런 사회 요구를 분석해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또 평가하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간다는 거죠.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또 조직하고 선정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에게 유의미한가, 유용성이 있는가도 알아보고 또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있는가, 또 삶과 연계시켜서 실행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평가해서
이제 평가해서 더 나은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간다는 거죠. 개발 모형은 목표 설정, 교육의 경험, 어떤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서 평가해 나가는 단계로 교육과정은 개발해 간다. 여기서 우리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여기까지만 하고 1차 시에서는 마무리를 할 텐데, 자,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이론은 교육과정 내용의 어떤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브루너는 교육 목표를 교육 내용에 내재된 가치에서 직접 찾는다고 했어요. 교육 목표를 교육 내용에 내재된 가치에서 직접 찾아요. 교육 목표를 어떤 교육 내용에 내재된 가치에 직접 찾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내용은 지식의 구조다. 바로 지식의 구조가 교육 내용이고 교육 내용은 지식의 구조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브루너는 교육 방법은 발견학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발견학습. 브루너의 발견학습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거다. 교육 방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너는 또 나서는 교육 과정을 얘기했는데,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은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해야 된다. 나선형 교육 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점차적으로 나선형 교육 과정.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더 넓혀 나가는 거죠. 이 지식의 내용을 폭을 넓혀가고 폭과 넓이를 더 넓혀서 점점 더 지식을 깊게 배운다는 나선형 교육과정, 또는 이걸 계열성이라고 하죠. 계열성, 지식의 계열성, 지식의 나선형 구조, 똑같은 말이에요. 계열성이라는 말은 점점 더 더하기 뺄셈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곱셈을 할 수 있고, 곱셈을 했으면 나눗셈을 할 수 있고, 나눗셈을 했으면 이제 분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열성, 지식의 계열성을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너가 얘기한 내재된 가치,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 발견학습, 나선형 구조, 이러한 걸 통해서 교육을 조직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과정 개발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교육과정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1차 시에서 학습했던 논술, 그러면 논술문 1000자 1500자 논술에서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